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앞으로 이 지역들은 집값이 떨어집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집값이 떨어질지랑 그 다음 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18일에 어떤 걸 발표했냐면 인구 감소 지역을 89곳이나 지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제로는 지방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 그러면 이 인구랑 부동산 집값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부동산의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본질은 이 인구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순위로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고 그 다음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환경, 조망 등등등이 있겠죠. 일자리라고 한다면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교통으로 치면 GTX죠. GTX거나 아니면 지하철 연장. 교육이라면 당연히 학군이겠죠. 강남이나 목동, 그 다음 노원 이런 학군이고, 생활 인프라는 어떤 공원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데, 이게 왜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냐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 인구 유입입니다. 일자리가 추가되면 누가 몰려오죠?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죠.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만 해도 삼성에 다니는 임직원들 플러스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 사람들 플러스 그 가족들까지 해서 거의 몇십만 명이 평택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통. 자, 만약 원래 지하철이 없던 지역에 이제 GTX가 이렇게 깔렸어요. 이렇게 깔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자, 기존에 내가 강남 쪽에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출퇴근하려면 지하철을 타야 되니까 당연히 지하철로 이동하기 편한 지역들을 보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강남에 직장을 둔 사람들은 고려 대상이 아닌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통이 추가된다 라고 하면 이제 강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까지 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인구가 다 유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교육. 당연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거고, 공원이나 백화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위가 인구가 얼마만큼 더 많이 늘어나냐라는 순위예요. 당연히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인구 유입이 가장 많겠죠. 그 다음 교통, 그 다음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인구 유입의 순위예요. 다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되는지에 대한 순위고, 자 그럼 인구가 유입되면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면 당연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 이쪽이 수요고 이쪽이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 기존에 해당 지역에 이제 분양이 많이 되지 않는 한 거기 있는 물량은 일정하게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순환이 되고 있는 이 지역에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원인은 이 인구 유입이란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찾다가 만약 인구가 많이 유입될 요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화적으로 관광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만들어서 생활 인프라를 엄청 좋게 한다든가, 이런 지역들이 보이면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해당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총 89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 재정을 한 3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우선 이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로는 출산율이 가장 크죠. 그래서 출산율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내년 합계 출산율이 또 떨어진답니다. 지금도 현재 4년 연속 OECD 중에 유일하게 0명대고 합계 출산율이 0.84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 집중화가 가속화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실제로 비교한 지도인데 1975년도에는 그래도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그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만 이렇게 파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역시들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들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15년에만 봐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파래졌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기 있던 인구들이 전부 다 이 광역시로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는 정말 단순해요. 만약 본인이 시골에서 자랐어요. 나는 여기 지역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커서도 이 지역에 살고 싶어요. 근데 막상 20살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자기 동네에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떠나냐면 수도권이랑 주요 광역시로 가겠죠. 그 다음 대학교도 전부 다 수도권이랑 주요 광역시에 몰려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당연히 더 좋은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은 항상 발전이 되고 있지만 이런 지방들은 발전이 많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해서 도시가 이뻐지고 인프라도 좋아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쇠퇴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라도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시로 가겠죠. 지금 이게 계속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게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출산율로만 보여드려서 인구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바로 수능을 본 사람들의 인원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응시 인원이죠. 당연히 수능을 안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인구 지표로 본다면,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01년도부터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00년도에서 20년을 빼면 80년이죠. 이 80년대의 출산 정책을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80년대 출산 정책은 어땠냐면 적게 낳아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 한마디로 적게 놀란 거죠. 근데 이게 60년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그다음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 90년대도 보시면 사랑 모아 하나 낳고, 그러니까 하나만 놓으란 거죠. 정성 모아 잘 키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애를 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주니까 2000년대부터는 출산을 장려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많이 급감을 했고,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2020년에 지원한 수능 지원자가 지금 42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 지도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전부 다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을 투자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실 때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인구 감소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좋은 예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어쨌든 인구가 감소를 안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배우면 되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광역시나 수도권은 빼야겠죠. 이쪽은 어차피 집중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빼고, 지금 이런 시, 군과 똑같은 지역들 중에서 인구가 감소 안 하는 지역, 감소 안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강릉, 서산, 여수, 울산, 포항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런 지역들이 왜 인구가 감소를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체크한 지역들이 왜 인구가 안 줄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서산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서산에도 공장이 많이 있고 대표적인 공장이 이 현대 오일뱅크 공장이 있어요. 여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상 공장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하고,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강릉을 보시면 강릉에는 특별히 기업이 큰 거는 없죠. 근데 여기는 왜 인구가 안 줄고 있냐면 바로 이 관광지죠. 강릉이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행 가는 인원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 여행 가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도 인구가 줄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 보이시는 포항, 울산 이쪽도 보시면 대기업들이 많죠. 우선 포항에 포스코 있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일자리가 상당히 풍부해서 당연히 인구가 줄지 않고 여수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지와 일자리인데 실제로 여수의 일자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 끝쪽으로 가보시면 LG화학, GS칼텍스, 한화 등 정유 공장이 정말 많습니다. 이쪽에도 엄청나게 큰 정유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도 풍부하고 그 다음 여수는 관광지로 엄청 급부상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구가 줄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자리고 두 번째는 관광지예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그러니까 뭐 정유공장, 제철소, 아니면 다른 대기업, 뭐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포함된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될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지화죠. 만약 일자리를 유치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관광지화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그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이 인구고 이 인구 감소는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도로 보신 그렇게 지정된 지역들을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고, 근데 이것과 반대로 아까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찾는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잘 찾는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